이 도시개발 조합은 한 문제가 별도로 나오니까 그 양쪽 페이지, 그 왼쪽하고 오른쪽 페이지 그걸 전반적으로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한 문제 나오지. 양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양쪽 파벌이 되죠. 이미 다 공부는 됐겠다. 약조로 조합 이렇게 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이건 누가 만드는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이걸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있다. 아까 지정권이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사, 대도시, 이네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 여기서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지금. 이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바로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권자한테 시행자 칭을 받으려고 바로 만드는 조합, 이걸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설립을 하여 등장하는가, 그리고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그리고 조합을 운영해 나갈 때 임원을 뽑는데 조합정의사, 감사, 이런 임원은 누구는 될 수 없고 누구는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합의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할 때는 조합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해서 처리하는데 이 조합총회는 조합 전체 성으로 조직되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반드시 두는 기구입니다만은, 그러나 총회 열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또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그리고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조직인 대의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합의 설립 절차. 설립 절차는 크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가 떨어졌다. 설립인가가 떨어지면 조합 설립행위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해서 바로 조합을 설립해 나가게 되는데, 설립인가 받았다 해서 조합은 바로 성립되지는 않고 30일 내에 설립인가 받고 대표자가 조합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바로 법인격이 그 사람의 결사체에 부여돼 가지고 조합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 조합이 성립되려면 뭐까지 꼭 맞춰야 되는가? 등기. 등기 없이는 절대 조합을 성립시키지는 못한다. 이걸 딱 갖다 쳐놓고.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때 여기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도시복위 안에 있는 토지수자 몇 명 이상이 연대 서명해가지고 인가 신청할까? 7명. 이 수치 암기. 거기 나와 있죠? 그래, 최소한도 토지수자 7명 이상이 연대 서명을 만들어가지고 정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약관인 정관 작성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인가를 신청하는데,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여기 봐봐요. 지정권자.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간다. 이걸 잘 아시고, 이때 지정권자지 뭐 시도사, 국장 그럼 틀려요. 시장, 구청장이 아무 뜨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인가 신청할 때에는 인가 신청서에다가 여기 봐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서 첨부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의요건 중요하다. 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식공이다.
와지 또는 하면 틀린다. 알겠죠? 얼마요? 면적, 토지 면적 얼마?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수치 아주 중요해요. 거기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거기다 잘 강조해 놓고 와자, 면적 3분의 2자, 총수 2분의 1 이것다 포인트 팍팍 주고 또는 하면 드리겠다. 그래 이렇게 동의받아서 인가 신청하면 인가 내줘요. 이때 이 동의자수 계산하는 방법 이때 봐봐요. 이 동의자수 계산하는 방법 이 안에 국가 땅이 있다, 지방 자산체 땅이 있다, 사유지가 있다면 개인 땅 이때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공지 포함할까 제할까 이 토지 면적 계산할 때 시간 없으니까 포함이 시간 없어. 거기 다 나왔으니까 찾아서 이제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국토개발을 공부할 때는 죄 그랬는데 도시개발법 넘어서는 포함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네. 알겠죠? 있어 없어요? 있을걸.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포인트 딱 줘. 죄하면 틀리겠어. 정말 시험에서 죄한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동의자수 계산할 때게 여기 바로 여기 봐보세요. 이 땅 보니까 이 땅은 한 필지인데 A가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 소자 총수를 계산할 때 몇 명으로 계산하면 될까?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한 명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넘어가겠어요? 한 명이 가지고 있어 한 명이지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 땅 보니까 B가 삼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 삼형제가. 공유 지분 가지고. 한 필지인데 이 소유권을 공유로 가지고 있다.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경우는 토지 소자 총수 계산할 때 3명으로 계산한다. 대표 구자 1명만을 토지소로 인정한다. 1명만 그 체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땅도 한 필지인데 보니까 땅 주인들이 공유로 되어 있어. 여기는 집합 건물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집합 건물이. 집합 건물 소유자로서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집합 건물로 소유이 가능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가 12명이 있어. 12명은 땅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구분 소유자가 12명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땅은 공유로 되어 있어. 얘네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토지 소자 총수를 계산할 때 몇 명으로 계산할까? 12명 중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소로 인정할까?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토지 소자 한 명을 인정할까? 각각 한 명 한 명으로 인정한다. 12명으로 처리해준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동의서 줬어. A라. 야, 조합 설명한다. 찬성해서 동의서 줬어요. 근데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가를 신청하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알겠죠? 동의서 줬어. 조합 설명한데 찬성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인가 신청 안 들어갔네. 그때는 인가 신청하기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바로 그자는 그러면 동의자 수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동의서 줬어. 조합 설립할 때 찬성표 던졌는데 이 친구가 인가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팔고 가버리네. 그럼 여러분이 승계 취득했단 말이에요. 동의한 자한테 토지를 승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걸로 본다. 동의하지 않는 걸 본다. 동의한 걸로 본다. 동의한 걸로 간주해. 간주한데 그 친구도 인가 신청하기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다. 그랬다면 그자는 동의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나갈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국공유지 관청한테 동의받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 동의받아서 짬뽕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해 나간 것이 아니고 일단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껏 제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껏 먼저 동의받아서 이 요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되 사유지권 먼저 받아봤는데 동의요건이 미달됐다라고 할 때에만 국공유지 관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요건 충족시키면 된다. 동의받는 순서 누구부터 먼저 받는다? 사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바로 동의요건에 미달되면 국공유지 관청한테 가서 동의받으면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거기 바로 쭉 동그라미 1번부터 보고 계셔요. 동그라미
바로 5번까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은 누가 되냐? 이렇게 봐봐.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 아까 동의한 자도 있고 반대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합이 이렇게 성립돼 버리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모두 다 강제로 다 조합이 된다. 누구만 되는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아니다. 저당권이 아니다. 지상권이 아니다. 이걸 알아주세요. 누가 된다고? 토지 소유자. 자, 거기 나와있어요. 마지막에 그 3번 조합원의 자격자는 잘 읽어주시고 4번 조합의 법인격 법이 된다. 그래 이때 조합원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느냐?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을 성격갖는다. 그리고 준용복귀는 이 조합에 관하여 이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준용하는가? 사단법이. 그 다음에 밑에 2번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장 이사감사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보고 계셔요. 이 5가지는 반드시 어디에서 의결해야 될까? 총회.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것은 대원에서는 절대 의결할 수 없다. 잘 나와. 5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의 의무로서 경비를 부담해. 여러분이 저 안에 조합원이 됐다. 땅 주인이 됐다.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의무는 조합 경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조합원한테 야 우리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 나간다. 조합장 이사 감사 월급 줘야 되는데 돈 내라. 그럼 내야 돼요. 그걸 부담이라는데 부담 안 내면 연체로 돼가요. 연체로 내야 한다. 안 냈어요. 그때는 강제 징수를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제도는 특도한테 위탁해.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시고 위탁받았던 그네들이 강제 징수해다 주고 징수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 받아간다. 4%. 그 다음에 6번 이 조합원은 권리도 갖게 되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니까 H라는 사람은 콩만에 면적 10점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H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면 토지 소유자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을 때 조합원의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조합원 지위 있어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있다. 아까 토지 소유하면 다 조합원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토지 소유자예요. 여기 보니까 A가 땅 토지 소유자인데 A 거 토지 면적 보니까 1000점부터 해요. 이렇게 이자도 토지 소유자요 저자도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원은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조합이 됐다. 조합청이 열었다. 안건 의결한다. 의결을 할 때 의결권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야 너는 1000점부터니까 이 H는 10점부터이므로 너는 한 개만 의결권 행사하고 너는 한 100개 행사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의결권 행사할 때는 보유 토지 면적에 관없이 평등한 의결권 행사하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엄청 중요해. 7번 총회는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경인 대원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이서 할 때만 둘 수 있다. 50명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알겠죠? 옆에다 써놔. 7번 옆에다가 이건 지금 무슨 조합을 공부하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이죠. 그래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수가 몇 명이서 하면 대원을 꼭 둬야 될까? 100명. 거기는 꼭 둬야 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171페이지 비교 그렇게 써놔요. 171페이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집에 가서 보셔요. 몇 페이지 있다고? 171페이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그 의결권수 꼭 읽어보시고 의결권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던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그리고 공유토지 내에 있는 구분소자는 구분소자별로 각각 의결권이 있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8번
조합 임원. 임원은 바로 잘 아셔야 돼요. 임원이 누군지 알죠? 누구를 말해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그것다 쓰나요? 누구라고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 임원은 여기 봐보세요. 조합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요. 조합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의장, 대운회 의장, 이사회 의장이 되는데, 이 조합장이 됐던, 이 안에 또 이사가 됐던, 감사가 됐던 그 임원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조합총회로서 선임합니다만은 뽑습니다. 근데 누구 중에서 뽑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돼요. 알겠죠? 근데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근데 바로 이 4명은 약주로 미금 한파. 뭔 파? 미금 한파. 근데 영어를 좀 이제 바꿔야 되겠어. 미금 한파지 말고 그 미금 한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있죠. 그때 금치산자를 지워버리고 이걸 달리 뭐라고 할까? 민법에서 피성년 후견인. 이 정도 나올 계시죠?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있죠? 한정치산자를 뭐라고 합니까? 한정 후견인. 엊그저께 이렇게 이제 원래 이거 민법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작년동가 민법이 개정됐잖아요. 작년 재작년 건제 7월 며칠부터.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우리 공법에서도 과거 썼던 용어를 그대로 쏘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바꿨어. 금치산자를 뭐라고?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 뭐라고? 피한정 후견인. 여기 바꿔서 공부하셔. 엊그제 정식 바꿨으니까 공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민법상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그리고 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네들은 무엇이 될 수 없다고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의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날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파산 선고받았지만 복권되냐는 될 수 있다. 복권되지 않는 자, 2년이 지난 자는 될 수 있다.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될 수 없다. 그리고 금고의상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내려가셔서 바로 그 9번 임원 자격 상실,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 자격 박탈당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자격 상실됩니다. 그리고 조합에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조합장, 이사, 감사를 반드시 둡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임원은.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조합장, 이사, 감사는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다가 중요하고 11번 아주 중요하죠. 조합장, 이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자기소송, 자기계약을 제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아주 잘 나와요. 자, 그까지가 조합과 관련 내용으로서 본시험에 꼭 나와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누가 작성하냐? 시행자가 작성한다. 1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그 실시계획에는 뭐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 아까 했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하느냐? 개발계획. 여기 봐봐요. 이 개발계획은 도시발굴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딱 확정고시한 거예요. 이 사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제일로 중요한 계획이고 이게 가장 대장이에요. 여기서는 이거 빼고요. 그래 이제 개발계획을 딱 수록고시해서 확정고시하면 그 속에 있는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실식을 작성해. 실식을 작성할 때 개발계획에서는 뭐 주거단지 조성하겠다라고 딱 고시해놨는데 자기가 사업할 때 나는 상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냐? 개발계획에 그거. 그래야만이 인가 신청하더라도 인가 받아가서 사업하겠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여기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거 공사할 때 도면 같은 거 이런 설계도서.
그리고 자금 개, 그 다음에 바로 사업 시행 기간, 언제 들어가서 언제 끝내도록 하겠다,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해서 냅니다. 2번 실시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인데 그거 잘 나와. 지정권자가 시행자로서 자기가 작성해서 확정한다든가 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국장이면 인가를 내주기 전에 작성해서 확정하기 전에 이 사업장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여기 봐봐요. 국장이 지정권자다. 국장이 지정권자한테 지금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인가 내주기 전에 이 사업장을 잘 알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미리 의견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정권자 시도사 그러면 자기보다 하급자인 밑에 이 현재를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으로서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듣고 인가를 결정해서 줍니다. 짝지로 찾으셔야 돼. 다시 한번 보겠어. 국장이 지정권자면 누가 의견 들으라고? 시도사, 대도시장 거예요? 꼬마들 거예요? 그래. 근데 시험에 나왔어. 국장이 지정권자면 끝들이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그러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에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여기 봐봐요. 실시계획을 고시한다. 이렇게 작성은 누가 할까? 여기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해? 시행자가 해. 여기 봐봐. 시행자가 해. 근데 고시는 누가 할까? 고시는 실시계획 확정 고시는 누가 해줘? 지정권자 해주는. 누가 해준다고? 지정권자가 해. 그래서 작성하고 고시는 달라요. 고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이 속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지구단위라는 것은 바로 입안에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가 확정되거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권한권자가 곧 실시계획 고시권자예요. 이네들이 이자들이 지금 고시해놨거든. 원래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해서 최종 결정고시를 하면 전애들만 할 수 있어요. 전애들만.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그것도 도시군가로. 근데 야, 그네들이 실시계획 고시했다면 이 속에 있는 지구단위 있잖아요. 지구단위도 그냥 국토개법상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한 걸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냐? 실시계획 고시.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할 때 실시계획에다 줄 거 봐요. 여러분 알수록 그따 써놔. 지구단위계획 포함 그렇게 써놔. 실시계획에는 지금 뭐가 포함돼서 고시됐다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 고시 내용 중 국토법에 따라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지구단위인데 그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즉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자. 뭐가 있을 때 그래요? 실시계획 고시의 작성이요. 그래 시험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토개법상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걸 본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고시가 간주하려면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돼.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 여기 봐봐요. 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게 되면 저 사업장에서는 이 실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대로 저 장소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조성돼. 근데 이번에 고시한 내용이 신법이라면 종전의 저 사업장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한 사항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종전의 사항은 국법, 이번에 고시한 내용은 신법. 신법과 국법이 상충한다. 서로 저촉된다. 그러면 뭘 우선시해야 될까? 오, 그래. 그래서 거기 그 말 나오죠. 이 경우 종전의 결정사항 중 이번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바로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 본다. 이렇게. 그거 중에 변경된 걸 본다. 폐지된 걸 본다. 그래. 고시 내용에 저촉된 사항은 폐지된 걸 본다. 그럼 틀려요. 그렇게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114페이지 보겠어요. 114페이지 보면 제10절 수용상방시대라는 도시발사업이 나와있죠. 자, 이렇게 이제 아까 했어요. 실시계획 고시되면 사업에 들어갔어. 근데 그 사업장이 수용상방식이에요. 수용상방식이면 시행자들은 그 사업이나 토지 등을 다 수용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런데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수용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밑에 동의요건 중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면적 3분의 1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수용할 때만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근데 국지전공은 이런 동의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이해하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3번 이 토지 등의 수용 시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때 법대로 해? 지 맘대로 해요? 법대로 하죠. 그래 법대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적용되는 일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이 있죠. 그래서 그 법을 갖다 적용해서 수용하고 보상하면 되는데 그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 법에서 두 개 두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그 법대로 하면 돼. 이 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느냐? 바로 자 3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해. 그것다 써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 밑줄 긋죠. 밑에다 써 우선 적용 이렇게 써놔. 적용 순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뭘 우선 적용한다고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우선 적용. 없으면 이제 나중에 뭘 갖다 적용하면 되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률. 거기다 줄 거죠? 밑에다 써. 나중에 보충 적용. 작년에 그게 나왔어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아니고 뭐예요? 공치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약자로 공자 동그라미 취자 동그라미 법자 따서 공치법 약자로 그 써놨죠. 가로 안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은 이해하고 읽기만 하면 돼. 열심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기만 하면 돼요. 다 써놨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수업 시간에도 막 집중 안 하고 막 그러면서 공부 어렵다고 하면 어떠면 속 터져버려요. 자, 수업 시간에도 안 하려고 집에 가면 또 피곤하다고 주무셔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또 도서관에서 또 피곤하다고 누워 자버리고 집에 가면 또 책상에서 왔으면 피곤하다 또 누워서 자버리고 학원에서는 수업 시에 집중 안 해버리고 수업 공부하기 힘들죠. 안타까우신 분들 많아요. 자, 그래 그거 봅시다. 이제 집중되고 있죠. 자,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은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밑에 있는 것이 그거거든.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뭐냐? 그러면은 이 법에 여기요. 여기 봐보세요.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시행방식을 정해요. 시행방식. 이 사업장에서는 수용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수용 3번씩 정했다면 바로 수용, 사용의 대상인 토지 등의 세세한 목록도 딱 여기다 개발계획에다 포함해요. 세부 목록도. 그리고 나서 이걸 딱 고시. 이걸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이렇게. 이때 고시하면 이때부터 이 개발계획에 지금 특정되는 시행자들에게 이 안에 편입된 땅 협의 양도 안 해주면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버려요.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지 이렇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해.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되면 그 수용권을 발동해 주냐?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들은 토지의 세부를 고시하며. 그런데 공치법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보상 법률에 가면 이 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강제 수용권을 부여받느냐? 사업 인정 및 고시. 근데 이것에 대한 특례로서 이걸로 가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그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했으면
공치법상 사합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공치법상 별도로 사합 인정 및 고시 받을 필요 없다. 바로 그래도 수용권이 발동되니까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죠. 실식의 고시 아니라 뭐가 있을 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이렇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그렇다. 이렇게. 거기다 써놔요. 세무는 고시에다가 바로 344페이지 참조. 그래 복습할 때 꼭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무슨 페이지를 보시라고? 344페이지. (344표) 보면 우리 공법에 바로 공치법상 특례 규정 4가지 나오죠. 거기다 종합 정리나서 그걸로 종합 처리해버리라고. 그게 어마어마 중요한 것이거든. 상단에 공치법상 사합, 민재 및 고시가 의제되는 시점들이 나와 있죠. 그 표로서 앞에 있는 것은 싹 자세히 써놓고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 종결시키고 있어. 종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공치법상 사합, 민재 및 고시가 의제되는 시점은 국토개법상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언제? 실식에 고시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있어 없어요? 있을걸. 도시계획법은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대상은 토지 세무고시 했을 때. 실식에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정비법은 사업시행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작성고시. 그걸 약자로 국실, 도세, 정사, 그 다음에 주택법은 반대로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로 간주해 주거든. 그래서 주수용 이렇게 해요. 국실, 도세, 정사, 주수용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 자, 다시 넘어와요. 그걸 잘 받으시고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오시면 114페이지. 자, 이 별표 3개짜리 아주 중요하므로 꼭 받으시고, 그리고 재결 신청,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우선인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수용당한 자에게 시행자가 보상을 완부를 하자마자 소유권은 넘어온 걸 간주돼 시행자한테. 그런데 문제는 협의 보상이 결렬됐을 때예요. 그때는 바로 토지 수용했다가 재결 신청을 시행자가 합니다. 그러면 재결청인 토지수용에서 얼마의 보상을 주고 끝내라라고 재결을 해줘요. 이때 재결 신청은 공치법은 사업 인여부터 1년에 하독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서 여기서는 개발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독되어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원어시도 모셔서 115페이지 토지 상환 채권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그래 토지 상환 채권은 먼저 누가 발행자인가 발행권자 2번 나와있죠. 박스 안에 들어갔나요? 자, 누가 발행권자예요? 시행자가 나와있죠.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하게 될 때 발행 목적은 1번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사발하는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토지 소유자 원해야 된다.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여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겠다는 채권 이걸 토지상환 채권하는데 이걸 발행한 이때 가로 2번으로 가서 이 시행자 중 누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꼭 받아야 되는가? 민간. 국지전공은 보증 절대 받지 않는다. 가로 2번에 단소장 나있죠. 그 다음에 단소장 중에 민간사업 시행자는 보증을 꼭 받아야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하지만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은 지급보증 받지 않고 발행한다. 3번 이건 반드시 무슨 조건으로 발행한가? 기명조건. 무기명은 안 된다. 무기명조건 안 된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명조건. 그리고 4번 발행 시 발행계획서 작성했다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냐? 지정권자입니까? 누굽니까? 지정권자다.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자기한테 안 받죠. 발행 경우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하죠.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엄청 중요. 이전한 경우
취득자는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취득자 생명과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해서 기재하고 취득자 생명과 주소를 채권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죠.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리고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선수금. 이 선수금이라는 것은 바로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 공사비가 필요하므로 바로 원형지라든가 조성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에 미리 돈을 좀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선수금제인데 2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승인을 지정권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민간 사업 시행자는 선수금을 수령하려면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은 도달돼야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원형지 공급개발 나와 있죠. 먼저 원형지는 아까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원래상태 토지인데 이걸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박스 하는 자에게 공급해서 개발케 하죠. 원형지 공급받아서 개발 신자는 국지공하고 5번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밑에 별표 중요하죠. 원형지를 공부할 때 공급될 수 있는 원형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하죠. 2번 원형지를 넘겨받았던 개발자 가로 안에 중요표 국가하고 지방자치 제해 국가하고 지자체 빼고 나머지는 몇 년 이내에 보면서 매각할 수 없도록 정받는 거 10년. 별표 봐봐. 별표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에 대한 매각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죠. 그래서 즉시 매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죠. 그런데 어떤 부지일 때만 경쟁 입찰로 바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하는가?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이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기준에 따라 기준 밑줄 친 것 중 기준이란 말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지 개발자하고 원형지 그 공급자인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앞에 있는 말 꼭 기하시되 원형지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 감정 가격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위치한 그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설 공사비를 들였다면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받아서 뭐 학교지고 공장 실댁에 인허가 업무는 누가 처리해주냐? 원형지 개발자가 가서 일일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원형지를 공급했던 시행자가 다 담당해서 처리해줍니다. 시행자가 해줍니다. 시행자가 해준다. 인허가 같은 거 신청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누가 처리해주는가? 시행자가 해준다. 이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 다 끝났다. 그때 그 조성된 토지를 공부할 때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공부할 수 있는 땅이 있어. 싸게. 학교 부지로 판다. 폐기물 처설, 공공청사부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무료에 따른 무료. 무료지 유료로 하면 안 돼요. 유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 수가 없어요. 무료의 사회복지시설만. 그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끝내서 조성된 토지를 공부할 때 아까 저 원칙 바로 경쟁 입찰에 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2번 중에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있죠. 330평 이하인 단독택용지 그리고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임대택용지 그 다음에 공동용지 공공택지 이런 것들은 무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냐? 추천 방법. 이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 중에 1번을 특히 중요표 1번. 1번은 어마어마 중요해. 1번은 무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요? 추천 방법 꼭 아시고 넘어가서 보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하고 4번하고 5번 그리고 6번 정도로 봐도 있어요. 특히 4번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해 줄 때는 무슨 방법으로 원형 그 땅을 공부하는가? 수의계약 방법. 그리고 1번하고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이런 공급을 국가 지자체에 공부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죠. 119페이지
도시개발법에는 여러 가지 동의 요건이 나오죠. 이 동의 요건 꼭 함께 나오는데 종합 비교해 놨어요. 1번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한다. 그것다 체크. 민간이 지정 제한할 때 지정 제한했다 포인트. 지정 제한할 때 동의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동의했다 체크. 민간 사업 시행자가 대순자가 지정 제한 시 동의 받아야 되는 숫자는 면적만 요구하고 있어. 면적 3분의 2 총수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어.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에 떠넘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교습할 때 얼마의 동의를 확보해야 되는가?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 근데 시행자가 국지일 때는 이런 동의 필요 없다. 국가 지자체 아주 중요하고. 3번 아까 했어요.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 민가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동의 요건 바로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 동의. 그 다음에 4번 이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확보하는 동의 좋았어. 좀 전에 했죠. 면적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민간 시행자로 수용할 수 있다. 5번은 보지 않아도 돼. 6번 환지 방식에 적는 사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 떠남이 동의하면은 그자의 토지 전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지 임차권자 동의 없이는 환지 부정을 못한다는 걸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20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을 보도록 하죠.